초중등 학교 모든 역사 교과서에는 1980년 5월 17일 일어났던 계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따라 계엄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위법한 행위이며 그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며 그러므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해왔다. 우리도 모두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런데 그 계엄이 다시 일어났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건물을 부수며 침탈하는 상황을 목도했고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에서 보던 사건이 실제 일어난 것에 대해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학생들은 법과 역사적 판례에 의해 당연히 처리되어야 하는 일이 심각하게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갖고 역사 시간에 수업 시간 교사에게 질문을 한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구속에서 풀려났는가? 그럼 이에 대해 교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 너희는 어른일이니 관심 끄고 공부나 해라 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선생님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니 말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하는가? 이미 수많은 선생님들이 현실 정치와 관련된 언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스스로 수업 내용과 발언에 검열을 하고 있다. 더구나 역사와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는 그 고민이 더하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교사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돕는데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정치와 관련된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게 만든 법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의견을 조금만 피력해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공격을 받기 일쑤이다. 세종에서도 이와 같이 정치적 발언을 빌미로 교사를 심각하게 탄핵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중학교 3학년 역사 수업 시간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시간을 계산하여 풀어주고 국민은 날수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검찰을 비판하고 헌재에서 탄핵 재판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에 대해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국힘 소속의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하고 학교에까지 찾아갔다. 해당 교사가 소문에 떠도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실도 없거니와 서로 100만분의 1로 그렇다 하여도 교육안전위원장이라는 교육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가 단위 학교의 수업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행태를 했다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권을 비호하고 교사를 겁박하며 자신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과시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또한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부당 개입이며 심각한 교육권 침해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교과서를 벗어나 교사의 자율권을 발휘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라 하고 학교는 민주시민이 탄생하는 곳이라 하며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에 대해 교사가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팩트를 설명한 것만으로도 외부의 개입과 압력을 받고 있으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육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교사는 더욱더 입을 닫게 되고 수업은 생기를 잃게 되며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수인 민주시민 교육은 더욱더 요원해질 것이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해당 교사와 학교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윤지성 의원의 요구대로 교육청 감사가 진행된다면 정규조 세종지부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전공은 역사교육이고요. 교육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간단히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이름을 좀 먼저 좀 불러볼게요. 인천여고, 간디학교, 거창고, 예문여고, 정의여고.
이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가 났을 때 학생회장, 학생회 혹은 학생회장단의 이름으로 계엄을 비판하는 글을 시국선언을 했던 학교들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보다도 더 고등학생들이 더 열심히, 그리고 고양시에 중고등학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에 시국선언서가 붙었습니다. 제가 80년대 말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뭐 한다고 현실 정치에 발언을 해? 공부나 똑바로 해!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헌법에도 있습니다. 4.19 민주 이념할 때 4.19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을까요? 대학생들 별로 없었고요. 중학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총을 쏘니까 초등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언니, 오빠, 누나들한테 총 쏘지 말라고. 그리고 20년 후 광주 5.18 때입니다. 소년이 온다의 그 소년들이 누굴까요? 고등학생들입니다. 광주 기독병원에 헌혈하고 나오다 사망한 박금희도 고등학생이고 5.18 희생자 상당수가 대학생들이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이미 중학교, 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현실 발언하는 게 문제입니까? 어제 충청 4개 광역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세종시장,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그리고 충북도지사. 뭐라 했냐면 이번 탄핵 대선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선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들 공무원 아닌가요? 교사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적 발언. 그분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제 전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연구자들은, 해외 연구자들, 국내 연구자들 포함해서 모두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학교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사회에 나가면 맨날 싸움만 한다는 겁니다. 학교는 적극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논쟁적 주제, 민감하고 논쟁적 주제라는 말은 학문적 용어로도 정립되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사가 하지 말라는 건가요? 선생님들은 SNS에 좋아요 하나도 누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학생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모두 다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사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됩니까? 제 앞으로 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차가 100km, 200km 다닙니다. 저 위험합니다. 근데 달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호체계를 만들고 브레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도 있습니다. 발언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면 돼요. 근데 왜 자꾸 하지 말라고만 합니까? 이건 너무 부당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지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사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10위라고 하는데요, OECD 국가들 상당수가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하라고 합니다. 학교만큼 안전하게 정치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인내하고 참을 줄 알고 들어주는 이런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학교가 하지 않으면 어느 곳이 합니까? 이건 너무도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치적 간섭 부분인데요. 세월호 이후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전.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직함에도 안전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학교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학부모님이죠, 서울의 한 선생님이 목숨을 끊었고, 이때 더 학교 사회의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학교 사회를 간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연구로도 학부모, 지역사회, 언론, 정치인, 그 중에 가장 해악이 심한 건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학교 사회에 간섭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해서 학교 공동체가 산산이 조각이 납니다. 이거는 정말 개입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12월 3일 군인들이 입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인가 1월 19일 날에는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형태는 학교 사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학교 사회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이럴 때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도 충분하게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선전선동을 하기보다는 학교 사회를 믿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문제 해결점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법 측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구속기간을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던 이번에 1년의 사건, 그리고 이거를 다시 검찰에서는 대통령 1인만 적용하고 일반적인 적용은 날로 한다라고 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스페인의 한 학교는 중학교 3학년 사회 시간에 한 달을 사회문제 해결 학습에 대해서 한 달간 프로젝트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액션 단계인데요. 시청 인터뷰라든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시내에 붙이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만들든가 이런 각종 사회 참여 활동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학교가 가장 상처를 입습니다. 이 발언을 하였던 선생님이나 이 문제를 집에 가서 얘기했던 학생이나 혹은 또 다른 학생이나 학생들이 많이 학교가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과 학교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분 말씀 중에도 이제 다 나오긴 했는데요. 최근에 학교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될 의회의 교환위원장이라는 분이 학교 교육을 침탈하고 또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이런 일련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시대적 소명을 안고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살고 민주주의를 실천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는 민주 시민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사가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의 가치, 즉 민주주의,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토론하고 그 헌법의 가치를 왜곡하는, 부정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참 교육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모든 신문과 방송,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의 해제에 대해서, 법적 처벌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불안해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에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삶을 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상계엄과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교육적인 일입니다. 역사는 현재의 삶이고 삶과 교육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교육적인 이 일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장이라는 분이 학교를 찾아가고 감사니 징계니 논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학교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입니다. 교육을 무너뜨리는 반교육적인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장께서는 즉시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크게 반성하시고 학교와 교육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권 침해, 부당함령, 국민의힘 시의원을 규탄한다! 세종시 교육청은 부당 개입, 동조 말고 부당 감사 처리하라! 학교 교육 활동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교권을 침해한 시의원을 강력 규탄한다. 2025년 3월 12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습 내용과 교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세종시의회 시의원이 학교와 교사를 탄압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는 교사를 수업 전문가로 보지 않고 수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황당한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사태이기에 세종교사를 대표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세종지부는 비탄한 심정으로 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본 사건은 세종 모 중학교의 역사 수업에서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을 인지한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의원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와 감사를 요구하며 학교를 압박하는 데서 일어났다. 또한 세종시 교육청 감사실에서는 학교 방문을 예고하며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도 아닌 시의원이 교사의 수업을 비판하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행태를 벌였으며 심지어 교사를 징계하라고 지시하는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이곳 세종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무시하고 수업 활동에 제약을 가한 명백한 교권 침해이며 권력을 앞세운 부당한 탄압이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을 외치는 세종교육의 방향을 거스르는 교육적 퇴행이라고 할 것이다. 세종교육을 함께 보듬어야 할 교육안전위원장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명백한 학교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다. 교사의 수업 상황을 무시하고 교사의 사기를 꺾으며 학교 안에 정치권의 권력을 투입한 이번 사안에 대해 정교조 세종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교사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마지막 문구를 3번 복창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사과하라! 하나, 윤지성 의원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사퇴하라! 하나, 세종교육청은 교권을 탄압하는 부당감사를 철회하라! 하나, 세종교육청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에 휘둘리지 말고 교사의 교육권을 적극 보호하라! 2025년 3월 14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세종지부. 학교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그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받아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아서 저는 그 정확하게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것을 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우선 두 개과 부서분들과 만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과의 부서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디에서 이러한 사항을 담당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한 개 과에서 저희 업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사안 욕설 등 이런 것이 너무 확대되기 이전에 좀 빠르게 이런 거 진위를 파악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면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신속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했고 그 이후에 학교에 방문을 해서 정중하게 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에게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라고 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수업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침의 보람을 좀 느끼는 환경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환경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방문하셔서 좋다는 표현으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 과정이 제가 부당하거나 아니면 외압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거는 좀 오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형식과 절차 이런 부분도 이제 무시했다고 했는데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분들에게 업무에 대한 것을 물어봤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순서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부서에 대해서 입장을 듣고 그런 과정을 했었습니다. 또 학교에 대한 불신이라는데 만약에 학교에 대한 불신이 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는 전혀 않았겠죠. 학교에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잘못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징계와 감사 요구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징계나 감사 요구 부분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실일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라고 교육청 담당 부서한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렇습니까?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졌습니다. 근데 뭐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 말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저는 그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는 이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 거의 저희 직원도 배석을 해서 그 내용을 다 들었었기 때문에요. 그런 표현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와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